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시험에서 떨어졌던 순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던 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 시간 말이죠. 그 순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가요? 아마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고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실패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킨 순간이었다는 사실을요.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그들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턴이 발견됐죠. 참가자들이 실수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마치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경보 상태가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의 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패턴들은 사라졌죠.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키도 작고 기술도 부족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상상이 되시나요? 훗날 최고가 될 선수가 고작 고등학교 팀에서조차 선발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농구를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조던은 달랐습니다. 조던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불이 붙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조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정규 훈련이 시작되기 한참 전이었죠. 그는 자신의 약점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점프가 약하다면 점프 훈련을 수백 번 반복했고, 슛이 부정확하다면 같은 자리에서 수천 번의 슛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조던은 다시 팀 선발전에 나갔고, 이번엔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던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탈락이라는 실패를 경험한 순간 조던의 뇌는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뇌는 자신이 가진 농구에 대한 모든 기대와 예상을 재검토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 차이가 뇌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제 우리 뇌가 평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볼까요?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 크기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죠. 그래서 뇌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패턴을 만들어서 같은 일을 반복할 때마다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당신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고 핸들을 조작하는 모든 동작이 어색하고 힘들었죠. 뇌의 수많은 영역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했고, 당신은 엄청난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죠. 뇌가 효율적인 패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패턴을 신경과학에서는 신경회로라고 부릅니다. 뇌 속의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만드는 길이죠. 자주 사용하는 길은 점점 넓어지고 튼튼해집니다. 마치 숲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점점 뚜렷한 오솔길이 되는 것처럼요.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연결들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기술들을 자동화합니다. 걷기, 말하기, 글 읽기, 운전하기 같은 것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신경회로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효율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뇌가 패턴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와도 뇌는 자동으로 예전 패턴을 적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이니까요. 문제는 세상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가 등장합니다. 실패는 본질적으로 예상과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A라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불안과 공포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는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그 불편한 감정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얼굴이 화끈거리는 당혹감, 위가 뒤틀리는 불안 같은 것들이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반응입니다. 타자를 만났을 때 재빨리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몸이 즉시 준비태세를 갖춰야 했으니까요. 실패를 경험할 때도 같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가 뭔가 잘못됐다, 지금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면 기분이 나쁘다. 당연하죠.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도파민의 등장입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행복 호르몬 보상 물질 정도로만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도파민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파민은 예측 오류를 신호하는 물질입니다. 예측 오류란 당신이 예상한 것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좋으면 도파민이 확 올라갑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반응이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보다 나쁠 때도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다만 이번엔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죠. 2020년 MIT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과정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쥐에게 특정 소리를 들려주고 그 후에 보상을 줬습니다. 쥐들은 곧 소리를 들으면 보상을 기대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연구진은 소리만 들려주고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쥐의 뇌에서 도파민 뉴런들이 급격히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쥐의 뇌는 완전히 다른 학습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찾기 시작한 거죠. 왜 보상이 오지 않았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떻게 행동을 수정해야 할까? 이게 바로 실패가 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파민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현재의 모델이 틀렸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은 뇌는 즉시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던 뇌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패를 무시하려고 해도 뇌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뇌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거예요. 당신이 배고프지 않다고 우기더라도 몸은 영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실패에 대한 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자동 시스템이니까요. 그럼 이제 뇌가 실패를 감지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바꾸는지 들어가 볼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가소성이란 변형 가능성을 뜻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왔죠. 한때 과학자들은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고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굳으면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성인의 뇌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수많은 연구들이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심지어 80대, 90대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이걸 입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망을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2만 5천 개가 넘는 거리와 수천 개의 명소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죠. 런던에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 이 모든 길을 외워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과정이죠. 연구자들은 택시 기사 지망생들의 뇌를 훈련 시작 전과 후에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뇌에서 해마라는 부분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던 겁니다. 해마는 공간 기억과 길 찾기를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수천 개의 길을 배우는 동안 그들의 해마는 말 그대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생겨났고 더 많은 연결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훈련 과정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길을 잘못 찾고 헤맬 때마다 뇌의 변화가 가속화됐습니다.
틀린 길을 가서 막다른 곳에 부딪힐 때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 뇌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켰던 거죠. 이건 실패가 뇌를 변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뇌는 당신이 틀렸을 때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맞는 길만 간다면 뇌는 배울 게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패턴만 강화될 뿐이죠. 하지만 틀린 길을 가면 뇌는 이건 아니구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저장해서 다음번엔 다른 선택을 하도록 회로를 수정합니다. 이 과정을 신경과학에서는 장기 강화와 장기 약화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 연결이 강해집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는 것처럼요. 반대로 어떤 행동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면 그 연결은 약해집니다. 뇌가 그 길은 별로야라고 표시해두는 거죠. 2018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뇌 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그들의 뇌를 관찰했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가 실수를 할 때마다 특정 신경 연결들이 희미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연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치 도시의 교통망을 재설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히는 도로는 폐쇄하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드는 것처럼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변화가 느리고 점진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가 일어난 직후 몇 분 안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완전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작은 즉각적이었던 거죠. 이건 뇌가 얼마나 실패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신나죠?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단어들을 배웁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벽에 부딪힙니다. 문법이 복잡하고 단어가 헷갈리고 원어민의 말은 너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실수투성이가 됩니다. 그는 대신 그녀는이라고 해야 하는데 자꾸 틀리고 시제를 엉망으로 쓰고 발음도 이상합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나는 언어에 재능이 없나 봐. 너무 어려워. 그만둘까? 하지만 당신의 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학습의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그는이라고 해야 할 곳에 그녀는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뇌는 즉시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단어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번엔 다른 걸 시도해야 한다. 당신이 시제를 틀리게 써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뇌는 그 오류와 맥락을 함께 저장합니다. 과거일인데 현재형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2022년 맥길 대학교의 언어학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교사가 규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걸 암기했죠. 두 번째 그룹은 규칙을 먼저 배우지 않고 그냥 실제 대화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죠. 하지만 8주 후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훨씬 더 유창하게 말했고 문법도 더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스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뇌에서 언어 처리와 관련된 영역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뇌는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패턴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지식은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오래 지속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은 길보다 직접 헤매면서 찾은 길을 더 잘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무너질까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포기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뇌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수십 년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두 가지 마인드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려고 하고 실패하면 빨리 포기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수학을 못할 뿐이야. 운동을 더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죠. 흥미로운 건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실제로 뇌의 반응을 바꾼다는 겁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그랬는데 이곳은 문제 해결과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실수를 하자마자 자동으로 어떻게 고칠까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편도체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들의 뇌는 실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고난 마인드셋에 갇혀 있을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드웨게 후속 연구들은 마인드셋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뇌의 가소성에 대해 가르쳐줬을 때 그들의 마인드셋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 실수할 때마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는 실제 뇌 구조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가 뇌를 바꾸는 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줍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감정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좌절하고 수치스럽죠. 이런 감정들이 밀려와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는 거죠. 전전두엽 피질은 뇌의 CEO라고 불립니다. 이성적 사고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죠.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전전두엽 피질이 개입해서 진정시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불편한 상황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실패를 자주 경험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 연결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2006년 스페이스X는 첫 로켓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로켓은 이륙한 지 3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하늘로 날아간 겁니다. 2007년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2008년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머스크는 개인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쏘는 건 불가능해. 나사도 수십 년 걸린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지만 머스크와 그의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연료 누출 때문이었어. 두 번째는 단분리 문제였어. 세 번째는 엔진 과열이었어. 모든 실패마다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네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궤도에 진입한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후 스페이스X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로켓을 일부러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어디서 고장나는지 테스트합니다. 실패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게 결국 더 빠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수백 번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록했고 로켓 재사용 기술로 우주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여기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뇌과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실패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요. 이제 실패가 뇌에 주는 또 다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메타인지의 발달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실패를 통해서만 제대로 발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항상 성공만 한다면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실패하면 강제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놓쳤지?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자기 반성의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를 키우는 겁니다. 듀크 대학교의 최근 연구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문제를 풀고 답만 제출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문제를 풀고 자신이 어떻게 풀었는지, 자신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이 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게 한 거죠. 6주 후 두 그룹 모두 같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더 잘 풀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 스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전두엽의 특정 영역이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인식과 성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뇌는 단순히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건 훨씬 더 강력한 학습입니다. 이제 실패가 뇌를 바꾸는 과정을 종합해서 정리해볼까요? 당신이 실패를 경험하면 첫째, 뇌는 예측 오류를 감지하고 즉시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오래되고 효과 없는 신경 연결들은 약해지고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안에 시작되지만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반복된 실패와 극복의 경험은 감정 조절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튼튼해져서 다음 실패 때 덜 흔들리게 됩니다. 넷째, 자기 반성의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발달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뇌는 단순히 특정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뇌는 배우는 방법 자체를 배웁니다. 실패를 다루는 법, 좌절을 극복하는 법,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를 배우는 거죠.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패를 통한 학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재정의하세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보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거야. 이게 바로 실패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둘째, 실패를 분석하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단순히 나는 못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뭔지, 다음번엔 뭘 다르게 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의 메타인지를 키우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셋째, 작은 실패를 자주 경험하세요. 큰 실패는 감정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패는 다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다가 맛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새로운 운동을 배우다가 동작이 어색한 것,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 이런 작은 실패들은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실패를 다루는 근육을 키웁니다. 넷째, 실패 후 바로 다시 시도하세요. 실패하고 오래 기다리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시도하면 뇌는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걸 배웁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바로 다시 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정확한 조언이죠.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들으세요. 흥미롭게도 뇌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당신의 뇌에서도 비슷한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패했을 때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면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돼서 학습이 방해받죠.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하면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개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나약함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조건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만 보면 실패는 그냥 실패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실패도 발전입니다. 오늘 1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다면 그건 90% 실패율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번 더 성공한 겁니다. 뇌는 이런 점진적 발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도파민을 분비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배우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변하지 않고 당신은 현재의 능력에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면 당신의 뇌는 평생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실패는 생존의 위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뇌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함이 변화를 촉발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체조 선수 시몬 바이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바이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포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스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트위스티스를 경험했습니다. 공중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계속했다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스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바이스가 수없이 실패하고 부상당하고 극복하면서 발달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입니다. 바이스는 1년의 휴식과 재활을 거쳐 2023년 세계선수권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난이도의 기술들을 성공시키며 다시 금메달을 땄죠. 그녀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자신의 뇌와 몸이 회복하고 재구성될 시간을 준 거예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들이 사실은 당신을 만든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던 경험이 더 나은 기회를 찾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던 경험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을 수 있죠. 그 당시엔 끝이라고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 성격, 한계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의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유연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오래된 패턴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뇌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더 나은 버전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불편하고 창피하고 좌절스럽겠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언젠가 감사하게 될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실패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를 활용하세요. 실패는 약점이 아니라 당신 뇌의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성공만 추구하는 삶은 안전하지만 정체된 삶입니다. 실패를 포함한 삶은 불편하지만 계속 진화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뇌야말로 행복하고 유능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실패한 게 언제인가요? 만약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다면 아마도 당신은 충분히 도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실수할 것을 각오하고요. 그리고 실수가 일어나면 짜증내지 말고 미소 지으세요. 당신의 뇌가 지금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 뇌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